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연예계 소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 곳곳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한낮의 매불 논란. 김갑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고맙습니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갑수 선생님과의 영혼의 단짝 허재무 씨 어서 오시고요. 네, 갑수쌤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저에게 많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옆에 잘 보필해라. 네, 수발을 오늘도 잘 잘 들어야 보필하겠습니다. 돼요. 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수발 잘 들었어야지요.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매불쇼 많이들 보나 봐. 아, 그래요? 지난주에 왜 아프냐고 막 그랬잖아요. 네, 걱정했어요. 그 후에 돌아다니는데 몇 번이나 몸 얘기를 들었는지. 네. 낯선 사람이 막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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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오늘 내일 하신다는 얘기도 아이고. 있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더 가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이성 강사님께서 불핑 팬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핑 얘기로 시작을 좋습니다. 해보려고 팬 합니다. 아닌 사람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에 블랙핑크 멤버 제니 씨가 연기에 데뷔를 했습니다. 아, 연기. 예, 이 D 아이돌이 연기 데뷔작인데요.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 미국 HBO를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아, 미국 작품이에요? 예, 안타깝게 이 HBO가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좀 우린 힘든데. 못 봐요. 못 봐. 일단 이 작품으로 칸에 그 초청이 돼가지고 칸에 출품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칸의 공주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어요. 제니 씨가 1, 2화가 특별 상영이 됐었거든요. 네. 이 어떤 내용이냐? 이 드라마는요, 미국 LA를 배경으로 인기 아이돌 스타가 몸담고 있는 연예계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자라는 식의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제니가 이제 극중 주인공이죠. 릴리 로즈뎁의 친구이자 백댄서 역할로 나와요. 릴리 로즈뎁은 아시죠, 선배님?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조니 뎁의 딸이죠. 아, 조니 뎁의 예. 딸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희 매블 엔터처럼요. 예, 지난달에 그 공개된 이후에 혹평 세례를 받고 있어요. 칸에서도 혹평을 받았는데 실제 공개가 지금 나니까 더 혹평이야. 더 혹평입니다. 추잡한 남성 판타지다. 뉴욕 아하, 타임즈는요, 그렇죠. 뭐라고 표현하냐? 판타지다. 아하이, 라는 그 이야기를 단어 했어요. 쓰면은 야, 네. 노딱부터. 일단 그 단어. 이 이야기의 내용부터 좀 보면요, 이 4일에 공개된 1화에서 10분 정도 제니 씨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브라탑과 짧은 핫팬츠를 입고 이 댄스를 선보이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약간 이 성행위를 약간 표방하는 느낌을 주는 이 남성 댄서들하고 이렇게 좀 야설적인 야한 느낌의 춤을 추게 됩니다. 이 블랙핑크 팬들의 경우에는요, 이 제니가 짧고 선정적인 분량에 사용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YG를 굉장히 지금 맹렬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본인에게는 좀 득보다 실인 이 드라마, 영화 출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굉장히 네. 감론을박이 나오고 아, 있습니다. 제니는 월드 슈퍼스타인데. 그렇죠. 왜 그 첫 작품, 이 첫 작품이거든요? 네. 왜 이런 걸 작품으로 선정했을까?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왜 그랬을까요? 알겠어요. 뭐 누구나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두 사람 혹시 제니 출연 영상 봤어요? 저는 보지 않았지요. 공개된 것만 짧게 봤습니다. 네. 어땠어요? 뭐 좋던데요, 저는. 허재훈 씨, 제니 그 춤추는 거 한 10분 정도짜리. 예.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댄서로 출연을 한 건지 한 5분 1화 2화 합해서 한 10분 정도 나가는 것 같거든요. 우정 출연 느낌인데 너무 야하게 표현이 됐다. 아니 댄서 역할이잖아요, 댄서 역할. 그런데 이렇게 대사도 한 3-4줄밖에 없는데, 대신에 이것 때문에 칸에서는 완벽하게 조명을 받게 되거든요. 네. 좀 역할이 좀 어떻습니까, 선생님?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모든 것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쉽죠. 이게 제작 전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개봉한다 하다 지금 나온 건데 나와 보니까 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아유, 어떻게?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비판하듯이, 특히 해외 네. 언론이 비판하듯이 네. 지금 허재무 씨가 얘기한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아유. 다만 선정성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하고는 이제 풍토가 다른. 여기선 위켄드가 제작자로 나서고 미국 관객을 주 대상으로 해서 뭐 야한 영화 만들었는데 제니가 출연했다. 야한 수위가 매우 심하긴 하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두 가지가 포착이 돼서 아주 불편해요. 나머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지금 네네. 1, 2편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첫째는 이게 디 아이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팝, 락 전체 뮤직 가운데 아이돌 팝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네. 이럴 때 그 제작진이 바라본 아이돌 팝은 성소비 음악처럼 보는 것 같아요. 거기 인간의 활용됐어. 욕망의 말초적 요소 가운데서 성적 아. 요소가 극대화되는 영역으로 굉장히 한정시켜서 이 음악에 접근한 그 시선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요? 이게 좀 비약이지만 방탄소년단이 그토록 음악적 성과를 내도 그래미에서 끝끝내 수상을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그래미에서 심사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음악이라는 게 걔네들에게는 팝이 아니거든. 특히 아이돌 음악이 아니거든. 그래서 생기는 그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 그 K-팝이 포함된 아이돌 팝을 정말 이 욕망의 충족을 위한 소비 상품으로 보는 게 역연하고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이거는 전편을 나머지가 다 개봉되면 봐야 알겠지만 아주 불쾌한 시선이 하나 담겨 있어요. 뭐예요? 제니 출연 분량이 굉장히 짧은 거야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춤추는 모습 속에 비춰지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릴리 로즈 뎁도 물론 야한 춤을 춰요. 그렇지만 제니 출연분에서 그 극단적인 춤을 춰야 하는 제니가 춤이 끝나고 릴리 로즈 뎁이 와서 이렇게 불쌍한 듯이 안아주고 이렇게 연민의 행동을 하는 게 계속 나오는데 그 서방권에서 많은 시선이 있어요. 다양한 시선이란 전제를 네네. 하고 그 중에 아시아인 특히 여성 아시아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대체로 아시아 여성에 대해서 서방권의 인종 편견적 나쁜 이미지의 두 가지가 하나는 네. 하녀. 진짜. 지나온 100년 사이 뭡니까, 이거? 하나 굳어 있는 게 하녀 이미지고 네. 또 하나는 성상품 종사자, 이 뭡니까? 성산업 종사자. 이런 게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그런 사악한 감정에 호소하는 여러 종류의 작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나중에 그걸 반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연출했는지는 모르나 아주 사악한 의도가 배경에 깔려 있는데 우스꽝스러운 건 이 성적이에요. 이 작품의 평점을 매기는 숱한 이 데들이 있죠. IMDb도 있고 로튼 토마도 있고 평점은 완전 바닥이에요. 네. 그런데 이 작품이 HBO가 지금 개봉된 모든 나라에서 1위를 글로벌 하고 있어요. 1위. 1위야 또. 화제성은 1위인데 완전히 활용했네. 내용은 맞지? 굉장히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 제니를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말초의 얄팍함에 모든 것이 총동원된 그냥 감각적 던지기를 해놓는데 인기는 1인데 활용당했어. 그걸 쳐다보는 우리는 좀 참담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는 K-팝 진영에 K-팝을 생산하는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럴 때 K-팝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해요? 유흥이 넘쳐서 껄렁껄렁 놀다가 대충 인기였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피아니스트가 바이올리니스트가 죽도록 훈련의 결과로 한 사람의 아티스트가 되듯이 네. 극강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네. 완성된 채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다가 이 시즌을 마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존재인 제니가 그렇게 소비된다는 걸 쳐다보면 대단히 불쾌하죠. 그러니까 야함의 정도는 그쪽 그건 문화권의 풍토니까 뭐 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본질이 뭐 아니고. 그룹 땡땡 같은 행동을 계속 이제 네. 하게끔 하는 춤인데 그 각도가 아니라 야 K-팝이나 아이돌 팝을 저런 시선으로 보는구나. 혹시나 제니가 아시안 여성인데 아시안 여성에 대한 그 나쁜 인종 편견적 요소를 활용해서 어그로를 끌려고 한 거 아닐까 이런 혐의가 아주 짙게 배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 편견을 마치 그 고발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거를 더 강화시켜서 활용했다. 아주 나는 진짜 화가 납니다. 만약에 백인 여성이 그 아. 자리에 있었으면 괜찮나요 혹시? 그런 걸 안 만들었겠죠. 자격지심일 수는 있으나 과거에 수많은 영화에서 아시아인들이 어떻게 소비되었는가 네. 이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비평 중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게 방금 최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느낌이거든요. 네. 이 타임즈에서 아이돌 착취를 폭로하는 척하면서 아이돌 착취를 즐기고 있다라고 그런 거 표현. 많아.
그런 거 많다고. 약간 방금 말씀하신 내가 그런 딱 한 말이잖아. 맞지? 타임즈가 얘기. 타임즈 수준까지 왔다 나는. 그러면 제니는 왜 이 작품을 선택했을까? 예, 그게 참 궁금하네요. 생각을 해보는데 네. 약간 그 지나간 기억을 소환할 필요가 있는데 원더걸스가 미국에 진출한 적이 있어요. 아유, 네. 그때 참 힘들었죠. 그때는 케이팝이 그렇게 번성할 때가 아니어서 네, 참 잘 안 됐는데 네, 힘들었어요. 안 된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네. 문을 두드리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미국 진출 후반부에 잡지에 원더걸스가 희한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네. 기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뽀글이 머리에다가 이상한 색색 옷에다가 뭐냐면 저 삼류 쇼 무대에 이 광대들 같은 모습이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나라에서는 탑 가수인데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 이 언론 미국 삼류 잡지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거예요. 지나놓고 그 과정을 수려한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고 당했다는 거예요. 아, 당했대요. 이렇게 문장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니까 아. 그냥 그 큰 비즈니스 세계에 뛰어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못 모르고 당했어요. 그렇게 활용이 돼갖고 정말 처참한 모습의 원더걸스의 흑역사가 있거든요. 네. 제니가 이 디아이돌에 출연 결심을 했을 때 지금이야 인터뷰를 통해서 나도 내 모습을 제대로 보이고 싶어서 했어요라고 그냥 당당한 인터뷰를 하지만 네. 어찌 보면 지금 회당 뭐 불과 몇 분 대사도 거의 없고 섹시 춤만 춰야 되고 그것도 연민의 시선에 놓여지는 그런 연기를 해야 되는 모습인 거에 대해서 네. 깊은 생각을 했을까? 거기 좀 아쉽게 느껴진다는 여기 겁니다. 출연자 네. 릴리 로즈 데비나 트로이 시반 뭐 최고들 나온다니까 네. 감독도 유포리아 감독이라니까 알겠습니다. 대단한 영화에 데뷔하나 봐라고 나왔는데 상황 속에 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갑사님들 늘 말씀하시면 이제는 뭐 K-팝이란 거에 K라는 게 그냥 빠져도 될 정도로 네. 사실뭐 그들과 경쟁할 때 전혀 자격지심 느낄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YG는 아마 전 세계 그 엔터테인먼트 그 업계들 사이에서도 시총 따져봐 아마 전 세계 탑10 안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사이즈가 됐는데 그런데도 모르고 혹은 그냥 우리는 아직 이 정도니까라고 생각하고 출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YG가 굉장히 두드려 맞는데 네. 현실과 인식의 차이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네. K-팝이 굳이 국적을 따질 필요가 있냐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K-팝 영역 안에서 우리 뮤지션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 무대에서 각광받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지금 특히 탑급의 연예인들 가수들이 자기가 어떻게 소비되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네. 나서지 않을 자리는 안 나서는 게 낫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돌 팝에 대한 고정관념에 편승해서 K-팝 아티스트를 갖고 활용하려는 그런 자본의 시도에 대해서는 잘 사리분별을 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빨리 다음 주제로 갈 텐데요. 네, 어떤 두 주제입니까? 번째도 걸그룹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아주 걸그룹에 아주 그냥 네, 빠지셨어. 그러니까 인생을 거셨습니다. 김갑수옹께서는요. 네, 맞습니다. 이 엠넷 이야기인데요. 엠넷 하면 사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죠. 이 최고의 걸그룹 멤버 조합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또 런칭을 했습니다. 이 이름이 퀸덤 퍼즐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의도는 이렇습니다. 이 현역 아이돌이지만 인기가 조금 부족한 멤버들을 참가시켜서 그 중에서 최고의 조합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의도인데 네. 지난 6일에 이제 엠넷 공식 유튜브 채널에 퀸덤 퍼즐 영상이 이제 선공개가 됐습니다. 이틀 만에 조회수 120만 회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선공개 영상에서부터 또 논란이 시작이 됩니다. 28명의 출연자가 등장을 하는데 출연자들을 1군에서 4군으로 분류를 시킵니다. 출연자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프로듀스랑 좀 다른 결이 뭐냐면 프로듀스는 연습생이니까 뭐 실력에 따라서 아니면은 좀 다르게 뭐 등급을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현역 아이돌들을 출연 시작부터 군을 나누게 됩니다. 시작부터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누게 됩니다. 진행자 태연 씨가 K-팝 씬에는 군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 퀸덤 퍼즐의 기준으로 군을 나눴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어떻게 나눴냐? 음악 방송 1위 총 횟수를 50점. 50% 그리고 음반 발매 중
초동 최대 판매량을 50%에서 군을 나눴다고 하는데 첫 주 판매량. 첫 주 판매량이죠. 초동 판매량이 첫 주 판매량인데 일단 누리꾼들은 프로그램 시작 전에 급을 나누고 줄 세우기 하는 거냐. 굉장히 보기 안 좋다. 대중문화가 위아래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좀 만연하게 내 팀은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은 1군이야, 1.5군이야 이렇게 갤러리에서 이야기가 나가는데 프로그램에 대놓고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이 금나누기 논란. 굉장히 놀랐다고 예, 지금 합니다. 금나누기 선생님 이 금나누기가 웬 말입니까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엠넷이 참 엠넷 저 왼수 같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그 까방권이라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엠넷에 대한 까방권이 하나 있는 게 응원합니다. 그 아이언을 그래도 쇼미더머니 3에서 등장시켜서 아이언? 예, 아이언이라는 래퍼가 있어요. 아. 이제 그가 자살한 죽은 지도 이제 3년 돼가네요. 어. 도끼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인생을 무분별하게 살다가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다가 스스로 세상을 네, 떠난. 네, 네. 근데 그 음악은 가령 뭐 그런지락에 컷 커베인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이언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락 바텀 뭐 이런 노래들. 그러니까 음악이 도달할 수 있는 극한의 최상급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게 엠넷인데 네. 하여튼 서바이벌이 뭐 인기가 있으니까 계속 하겠죠. 지긋지긋한데도 계속 서바이벌이죠. 계속합니다. 이번 퀸덤 퍼즐은 지금 소개한 바 같이 이제 또 뭐 현역 혹은 나이 많은 이 현역들 이제 해서 그중에 7명 뽑아서 팀 만들다 하는 건데 네. 지금 말한 대로 세상을 이제 급으로 나누듯이 그 출연진들을 네 급으로 나눠서 이렇게 따로 앉혀놨어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1군, 2군, 3군, 4군 한 명도 모르겠군요.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지는 이거겠죠. 이들이 이제 계속 회를 거듭할수록 군을 바꿔가면서 네. 여기 흔히 중소돌이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대형 스타들이 아니라 약간 고만고만한 이제 레벨의 멤버들이 그 중에 군이 4군인데도 뛰어올라서 최종 멤버가 된다든지 뭐 이런 감동 서사 연출하려는 의도가 있겠죠. 네. 근데 아이돌 프로그램이 뭐 현실의 반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걸 선도적으로 사람을 급을 나눠서 한다면 여기 사람들 쫙 앉았는데 출신 대학별 수준별로 따로 앉혀서 급 나누면 기분 어떨까요? 기분이 몹시 언짢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바이벌이 지금 인기에서 자꾸 퇴락을 하니까 극단적인 이제 어그로 끌기를 그런 것 최대한 같네요.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너는 4급이고 너는 3급, 2급, 1급으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네.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원래 28명이어야 되는데 그중에 2명은 도저히 이거 못 참겠다고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6. 그랬어? 7명이 4군이라면 4, 7, 28이 돼야 되잖아요. 와. 중도에 나가버리기도 하고. 기백 있네. 예. 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에 조금만 덧대자면 와. 이게 유튜브 한 채널에서 이 전국에 있는 20살들을 모아놓고 하나의 뭐 서바이벌 혹은 입사 시험을 하는데 스카이, 인서울, 지거국, 뭐 지방대로 나눠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지 않을까라는 비유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뭐 자 반론 들어가죠. 수능도 급이 다 있잖아요. 네. 혹은 뭐 급 아니고 뭐 1등부터 28등까지 나눠보자. 그러면 서열화 시키는 거냐? 이렇게 당연히 또 싫을 거 아니야. 불편한 현실은 또 존재하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그럼 서바이벌을 하자는 거야? 어떻게 순위를 안 하자는 매기고. 거냐. 네. 그러니까 네. 이게 3회째예요. 네. 그러니까 매회 그렇게 해온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멤버들을 인기도 순으로 군이라고 해서 네. 급을 나눠 놓는 것서부터가 이게 출발의 불공정이 아닌가 하는 거고 우리 사회에 모든 사람을 급으로 나눠서 네. 인간 관계도 무슨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급이 따로 있는 것처럼 돼버린 출신 학교 뭐 부모 재력 등등 나누는 현실의 반영이다. 이게 이제 솔직한 태도일지는 모르나 네. 이것을 용인하고 현실을 수긍하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고착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편한 이미 현실.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고착화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아이언을 잠깐 언급한 게 이 불편한 현실 전체에 대해서 온몸으로 하여튼 부딪혀 보다가 지도 온갖 범죄를 저질러다가 그냥 떠나버린 친구인데 그런 몸부림도 있는 반면에 이 퀸덤은 반대로 즐거운 오락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 등장하는 아티스트들 보면 굉장히 춤을 잘 추지만 뭐 현실에 대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솜씨를 보이는 건데, 야 여기서부터 현실을 적용해갖고 급을 나눠서 나는 3급 가수고 나는 4급 가수고 이렇게 출발시키는 이 태도에 대해서 네. 그냥 팬들이 그냥 수용하고 현실이 그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점점 고착화 되는 거 괜찮아요? 네. 그럼- 정효인 씨는 지금 C급 유튜버라고 지금 올라오네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C급 올라오고 예전에 있습니다. 프로듀스 101도 네. 하다가 아마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선배님 실력이나 노래 파트나 댄스 파트에서 실력을 먼저 실력으로. 점검하고 어. 나눴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아. 네. 아니, 그렇게 성적 혹은 뭐 실력에 따라서 네. 사람 급을 나눠 갖고 음. 얘는 자존심 막 다 망가지거나 네. 무너지고 이건 괜찮아요? 난 그것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그 괜찮아요? 안에서 이제 시작점이 기울어든 운동장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데 시작 출발점을 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초동 최대 판매량이 반절 50% 점수가 들어가 네네. 있는데 이 초동 판매 음반량이라는 것은 사실 네. 이 소속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해외 팬덤이라든지 이 사실 네. 이 문제가 규모의 굉장히 힘.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정 분의 말씀 선생님, 약간 좀 그러니까 다른 것 출발점, 같은데 출발점부터 다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을 급으로 나눈 게 문제다라는 게 아마 우리 김다수 선생님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출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출발. MC 허잼 같은데 네. 그러니까 둘 중에 뭐예요? 지금 문제는 출발. 출발. 출발이야, 형.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네. 결과점, 마지막 도착점이 다른 거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네. 오디션의 본령인데 네. 출발점부터 다르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 출발점을 같이 하자. 출발. 그러니까 형은 C급이라고 올라오고 있다. 아니 뭐 최종 1, 2, 3등 나눠지는 거야 뭐 그걸 음. 목적으로 한 거니까. 네. 근데 지금 말한 대로 앨범 초동 판매량이라는 거는 이 그들이 속해 있는 기획사의 규모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네. 팬덤 조직이라는 게 다 기획사에서 맞습니다. 관리하는 거니까. 또 하나 음악 방송 1위 순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데 그 순위라는 것도 활동 연차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이게 절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최욱 씨는 자기가 인생에서 인간의 네. 순위에서 몇 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또 사람을 궁지로 봅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자기 자신은 최상의 급이죠. 누구에게나. 유재석 미치죠. 그리고 꼭 한번 잡고 죽습니다. 기다리셔. 저 개인적으로 자꾸 하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한 회부 분량이 있어요. 네. 멤버들 26명이 하나 들어와요. 초기는 다 들어오는데 계속 못 따지는 줄 아세요? 데뷔 몇 년 차, 몇 년생.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들어오면서 서로 인사 나누고 이런. 몇 년 차. 오 데뷔 13년 차. 애기네. 대선배님. 애기들 왔다고 이러죠. 애기들 그리고 대선배님 전부 일어나서 폴더 인사하고. 폴더폰. 나는 그건 좀 그건 하지 내가 마라. 엠넷의 제작진이었다면 네. 그냥 같은 동등한 가수 아니에요? 네. 뭐 선배님, 후배님 데뷔 5년 차예요, 네, 네. 8년 차예요.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위아래 네. 이게 하여튼 멤버들도 급이 나뉘어져 있고 네. 그 멤버들 간에도 나이 순으로 위아래, 데뷔 연차로 위아래 모든 것이 하이어라키, 모든 것이 서열화돼 있는 서열화. 현실의 반영인데 어떻게 이 오락 프로그램 제작하는 분들은 가장 거기에 유연해야 대한 되는데. 문제의식이 하나도 없을까? 없어요. 그냥 딱 평평한 판 위에 놓고 네. 대등한 가수들끼리 그냥 없어, 활동하는 걸로 설정을 하면 좀 안 될까? 네,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 가요 프로그램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다 그래요? 사람들이 안 봅니다만 시청률이 엄청 바닥이에요. 그럼 변화를 줘야 되는데 거기 그 진행하는 그 포맷은 내가 20년 전에 봤던 그거랑 똑같아. 쇼쇼쇼. 아니 영혼이 하나도 없어. 쇼쇼쇼. 컴백. 오늘의 컴백 소녀시대. 하고 무슨 이것 좀 바꿔. 아니 안 되면은 바꿔야지. 왜 그대로 해? 선생님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 좀 해줘요. 아니 아무런 영혼 없이 하는 거 시청률이 안 나오면 바꿔야지. 쇼쇼쇼. 그거 왜 안 바꾸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 결론 아니 그것부터 바꿔줘요 제발. 지금 말하는 지금 음악 프로그램의 진짜. 그 포맷의 상투성, 네. 그 반대로 뭐 서바이벌이든 오디션 프로그램이든 여러 형태의 음악 프로에서 네. 결국 궁극의 것은 뭐냐? 계속 생명력을 얻고 화제가 되고 사랑을 받고 계속 갈 수 있는 건 뭐냐? 네. 그래서 아이언을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이언이 쇼미더머니 3에 나와서 이 뭐야 저 자기 노래 그 도끼 예? 그 생애 그
그러니까 그걸 볼 때 보는 사람들이요. 네. 특히 그 거기 같이 출연해서 뒤에서 있었던 힙합 뮤지션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걸 봤거든요. 네. 결론은 음악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맷은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예? 해외에도 그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매회 이 화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최종적으로 거기서 춤이든 노래든 이 무대에서 하는 그것 자체가 관심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뛰어난 뮤지션이 한국에 없느냐? 제가 보기엔 너무나 많아요. 네. 신선한 사람, 불량한 사람, 이상한 사람, 뭐 온갖 모습의 사람들이 네, 네. 최종적으로는 자기 모습을 있는 대로 뽐낼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뮤지션으로서 활약이 빛날 때만 빛나는데 네. 그런 음악 외적인 것들 여러 장치로 어그로를 끌려 한다거나 여러 가지 논란을 빚으면서 관심을 끌려 하는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끝나고 조금 있으면 망해버리고. 정리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쇼쇼쇼가 너무 싫다 이거죠? 아 진짜 괴로워요. 아. 영혼이 형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보니까 네. 이제 시청률 한번 검색 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시청률. 그냥 본인들이 직접 자기들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네. 그렇게 하긴 좀 안 되고 왜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모양 잡은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건 못 하겠고 네. 누군가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 네. 옛날에 뭐 성우가 잠깐 한 적 있었잖아요. 옛날에.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때 얼마나 신선했어. 차라리 그게 날 수도 있는데 네. 새로 저 아이돌 중에 누구를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그 아이돌이 얼마나 사실 뭐 진행이라는 게 좀 떨리고 뭐 그러겠어요. 네. 근데 이제 주어진 멘트는 딱 있고 네. 그러니 당연히 영혼 없이 아, 소녀시대 15년 만에 컴백 쇼 이게 갈 수밖에 없는. 죽겠어요 진짜. 지금 0.3%야 시청률. 이게 뭡니까 지금? 아니 그 안 되면은 좀 바꿔야죠. 아니 언제까지 정말 영혼이 하나도 없다니까. 아니, 형 진짜로. 아 저는 선배님이 한번 인기가요 이런 거 진행해 주셨으면 맞습니다. 너무 정말 색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모험을 해야죠. 모험을 좀 하라 말이에요. 언제까지 20년 동안 계속 샤샤샤. 아 진짜 괴로워요. 이렇게 진짜 모험 거기 안 근데 하면 시청률이 됩니까? 얼마 나오는 건 아마 안 중요한 안 중요한가 것 같아. 봐. 네, 0.3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댓글에서 최욱이 너 무슨 유재석 잡는다는 얘기하는데 남창희부터 잡고 얘기하라고. 알겠습니다. 네. 제욱은 뭐 더 라이브 살아남았으니까. 아, 더 라이브. 네. 저 채널이 오늘부터 이제 옮깁니다. 채널. KBS2. 네, 거기에 이제 또 정글이거든요. 광고를 또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1TV와는 좀 다릅니다. 아, 상당히 지금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KBS가 이제 공영성 강화해서 뭐 전면 네. 개편한다. 그 얘기를 30년째 들었어. 공영성 강화한다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KBS 위기를 나로 자꾸 돌파하려고 합니다. 어깨가 무겁네. 아니 KBS 위기를 왜 나한테 맡기냐고. 아니 개편에 더 라이브가 가장 먼저 나오던데. 아니 그게 핵심이야. 예능 다 없애고 최욱이가 나옵니다야. 그걸 왜 나한테 맡기냐고. 네.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엠넷 제작진들 작년에 수우파 성공했지. 아 진짜 좋았어. 그 포맷으로 성공한 거야? 아니야. 어. 댄서들의 정말 멋진 기량이었어. 아 맞아요. 그러니까 뮤지션들 여러 사람 발굴해서 네. 자기 음악을 뽐내게 좀 해줘. 맞아요. 이상한 어그로 끄는 이건 또 군 나눠 갖고 논란 일으키니까 그나마 네. 관심 끌었다 이러고 좋아하지 마시라고. 맞습니다. 모험을 해야 돼요 모험. 네. 왜 모험 안 하고 쇼쇼쇼 하냐고. 그 진행하는 사람들도 힘들어. 아니 근데 심지어 눈도요 카메라 안 봅니다. 아 그래? 무슨 뭐 프롬폰트가 있든지 스케치볼 들은지 그렇게 이렇게 하고 해요. 여기 카메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요. 야 한번 봐야 되겠다 어떻게 아. 하는지. 한번 봤네.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